시험 2주 전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전에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뭔가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컨텐츠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책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이번에 준비한 책은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새 사실 출간 이래로 거의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하고 있는 엄청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엄청나게 성공하신 순자산이 1000억이 넘는 그 정도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삶의 지혜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준비했던 이유가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단순히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것으로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인트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는 맨 처음 이 책 제목 보고 일본 작가가 쓴 책인 줄 알았어요. Say No라는 게 약간 일본 이름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보니까 Say No라는 게 Say No예요. 그래서 노라고 외쳐라 라는 뜻인데 이분의 삶의 철학 자체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담으셨고 실제로 거기서 가르쳐주시는 삶의 지혜들이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도 기존의 사람들 혹은 학생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No의 가르침 첫 번째는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되게 신선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건 진짜 팩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재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대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면 이 세상의 경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천재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쟁은 대다수의 나와 비슷한 보통의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나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우리랑 같은 리그에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 전혀 없고 실제로 내가 공부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거든 일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거,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거는 나와 비슷한 사람의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타고난 역량이 그렇게 천재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안에서 내가 그들보다만 좀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사회의 성공 원리다 라는 게 여기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이 천재가 아니고 타고난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이미 지레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어떤 재밌는 비유를 드냐면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이 이미 자기는 전쟁에서 졌다고 포기하고 총을 내려놓은 사람과 싸우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총을 내려놨으면 내가 총이 없어도 그냥 활이나 창 정도만 있어도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노력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이 세상의 진리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공부라는 건 결국엔 뭐 아니면 도의 싸움이 아니다. 천재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느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내 전달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진짜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많은 아이들이 착각하는 걸 봐요.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기본 정도를 해놓고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 나는 해도 안 되는 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열심히 해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위로 올라가기를 거의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지금의 수준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면 생각보다 금방금방 성적이 올라가서 높은 성과를 거둘 확률이 꽤 높다라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ay No의 가르침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겪게 될 때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무언가의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정작 그 스트레스의 원인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접할 때는 스트레스와 무관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직면해서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내야만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학생들이 보통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는 고생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성적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취하는 학생들의 보통의 행동은 뭐냐면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해서 공부를 애초에 외면해버린다던가, 아 오늘 또 스트레스 받는 PC방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자, 이 스트레스를 외면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요새 일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일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보다는 오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마시자, 아니면은 뭐 어차피 일이라는 건 스트레스인데 그럼 일 외적인 거에서 뭔가 나의 삶의 행복을 찾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Say No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결국엔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스트레스의 원인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직면한다는 건 뭐냐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Say No는 그걸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주 시청자니까 공부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때의 얘기인데요. 시험 2주 전이었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공부하던 걸 내려놓고 도대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국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결국 시험 못 볼 것 같아서 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건 시험 못 볼 것 같아서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시험 못 볼 것 같다고 느끼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엔 그 왜 시험 못 볼 것 같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해야 되는 것들 쭉 다 쓴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던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해야 될 과목이 여러 개고 그 과목 안에서 해야 될 자료가 여러 개인데 어떤 것들은 되게 잘 돼 있는 반면에 안 돼 있는 구멍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식하지는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아 이러다가 시험 망할 것 같은데 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제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거기서 이제 했던 게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2주 안에 그래도 이 순서대로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 전에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자신감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 Say No의 가르침 이 포인트를 보면서 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문제가 왜 발생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보면 결국엔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Say No가 전하는 팁을 이제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 스트레스의 원인과 문제 해결 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방법론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글로 써라. 글로 쓰다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3-4줄 안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본인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 공부법 책을 사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엔 해결책을 다 찾게 돼 있다. 그럼으로써 결국엔 그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Say No의 가르침 세 번째 포인트는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요. 이건 또 어떤 것에 대한 노의 외침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지금 받는 월급 수준이 있잖아요. 연봉이 있고 그랬을 때
기대되는 연봉 상승률 같은 게 있겠죠. 그것과 지금 현재 뭐 아파트 집값을 비교하면서 와, 내 지금 월급 수준으로는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절대 못 산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미래를 미리 예단하고 그걸 통해서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세이노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예단하는 건 정말 한심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례들이 미리 미래를 예단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음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도 실패한 사례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현재 본인의 수준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거. 특히 그걸 통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게 가르침이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의 공부 관점에서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저희도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 가지고 나는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서서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낮은 성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5등급 노베이스 학생이 연세대 간 케이스라던가, 중학교 3학년 내내 수학에서 50점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학생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급으로 졸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던가, 공부에 있어서 되게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이런 역전 스토리들을 수없이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학생들이 그 성적이 낮았던 그 시기에 본인들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전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친구들도 본인들은 수학 못하는 애, 난 해도 안 되는 애 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 달랐던 건 뭐냐면 그 생각의 결론이 그래서 나는 해도 안 되니까 공부 포기해야지 라는 결론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해줬던 거는 기존에 있었던 수없는 그런 선배들의 성공 스토리들을 얘기해 주면서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저는 계속 주입해 주려고 했고, 실제로 그 친구들이 했던 건 뭐냐면 저의 말을 받아들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라는 게 저는 유일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천재적인 역량을 타고났느냐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보통의 친구들과 달랐던 거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친구들이 그 순간에 의심을 가지고 미리 미래를 예단해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친구들이 지금 위치에 절대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저희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오만한 생각이다 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코 본인의 현재 상황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듣고 나서 좀 또 든 생각이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그래서 중위권이니까 앞으로도 중위권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나 있는데,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똑같이 지금을 기준으로 예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상위권이라고 해서 계속 이 상위권이 있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상위권이었다 떨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 늦추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노 선생님이 전하는 그런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드려보면, 결국 세이노의 가르침의 책에서 전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현실에 기반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이노 선생님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본인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의 성공이 타고난 천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보통의 사람들이 경쟁해서 거기서 좀 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현재 수준을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냥 단순히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에 정면으로 직면해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이다 라는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인생의 성공의 지혜를 담은 책인데, 결국 공부라는 것도 사실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 공부에도 정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를 지도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가르침을 꼭 새겨서 공부에 있어서 큰 성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